안녕하세요. 장기투자주린이 바다거북입니다. 오늘은 북극항로 관련된 세 번째 기업으로 2026년 올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매출 100조 원 돌파와 함께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를 맞이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캐즘 여파와 자회사 SK온의 부진으로 2024년과 25년 연속 수조 원대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힘든 터널을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은 0.78배 수준으로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도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했는데요. 장기간 하락 구간을 지나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 방식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 방식이자 현재 SK이노베이션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투자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 회사의 체질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 60%를 넘나들며 회사 전체를 좌우하던 정유 부분인 SK에너지의 매출 의존도는 올해 약 52%까지 건강하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24년 말 합병된 SK 연간 14%대 LNG 발전 매출로 채워주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에서는 본업인 정유주가 유가 호조로 인해서 약 1조 2,8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전체 이익의 약 59%를 든든하게 견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알짜 자회사인 SK엠무브가 약 15%가 넘는 높은 마진율로 이익의 약 8.7%를 보탰고, 새로 합류한 SKENS는 약 13%를 책임졌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세 개의 캐시카우가 지탱하고 있어서 올해 연간 추정 영업이익은 4조 8,900억 원대, 단기 순이익은 1조 8천억 원대로 완벽한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상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북극항로의 수혜주로 SK이노베이션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기가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경제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수혜주 운항 항로 대비 운항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관련 개발과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은 정유, LNG,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북극항로 활성화 시 원유와 LNG 운송 효율 개선, 물류비 절감, 공급망 다변화 등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SK에너지는 과거 국내 최초 수준의 북극항로 사업 운항 프로젝트에서 핵심 화주로 참여한 경험을 부여하고 있고,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정부가 추진하는 2030 북극항로 상업화 로드맵에 따라서 향후 SK이노베이션은 해상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 활성화된다면 수혜주 운하를 우회하던 기존 노선 대비 운송 거리는 약 30%, 기간은 열흘 이상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유와 화학 본업에 물류비와 연료비를 최대 35%까지 대폭 절감시킬 수 있어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온과 통합 SK이네스를 통해서 북극권에 묻힌 미개축 LNG 및 천연자원을 초적절로 선점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 영토 확장의 기회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멀티플 성장주로 견인할 미래 핵심 동력은 AI 데이터 센터를 향한 혁신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낸 강력한 실질 수요 기반의 ESS 사업 관련 내용인데요. 자회사인 SKO는 전기차 부진을 돌파하기 위해 라인을 빠르게 전환해서
AI 데이터 센터용 대용량 ESS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망 충격을 막아줄 대형 ESS가 필수적이고, 또한 미국 정부의 중국산 규제 움직임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을 가진 한국 배터리를 필수로 요구하게 되면서 관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SK온은 미국의 플랫 아이언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 등 이미 조 단위의 실질 수요를 올리면서 납품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이는 과거 매출의 1%에 불과했던 ESS 비중을 올해 15%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V자 반등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 게이츠의 테라파와 함께하는 4세대 소형 모듈 원전 선점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와의 2대 주주로서 아시아 지역의 독점 사업권을 쥐고 있고, 테라파워는 최근 미국 최초로 4세대 SMR 실증 플랜트의 공식 건설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초 한국의 한국수력 원자력이 주주로 합류하면서 테라파와의 기술, 한수원의 원전 건설 노하우, SK 인프라가 결합한 강력한 SMR 삼각동맹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무탄소로 전력을 직공급하는 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의 SK 이노베이션이 기름을 짜서 파는 전통 정유사였다면, 지금의 SK 이노베이션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종합 미래 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북극 항로 개척으로 본업의 물류 원가를 혁신적으로 절감하고, 두 번째 LNG와 SMR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무탄소 전기를 만들면서, 세 번째 세계 최초 수준의 ESS로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 및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수명이 다한 자원은 리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친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사업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 항해 가능 기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국들은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로 평가받고 있고, 만약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조선, 해운, 철강, 에너지, 물류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히 언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지는 알 수 없지만, 큰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보상과 관련된 기업으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북극항로 시대, 이러한 메가 트렌드는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하고 천천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